안녕하십니까, 엘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초 강의가 아닌 10분 만에 내 사주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 사주를 이해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대략 알 수 있는데요.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어렴풋 이해한다면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란 답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처음 명리를 접하시면 한자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천간 10글자와 지지 12글자 총 22글자만 외우시면 됩니다. 내 사주 보는 방법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플레이스토어 가셔가지고 어플 다운받는 데죠. 만세력이라고 치면 여러가지가 나와요. 저는 그냥 이걸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이 어플을 다운받아서 열기를 누르면 자, 이게 나왔습니다. 정보를 넣는 건데요. 제가 남자니까 남자의 체크, 그리고 제 이름 L 체크, 그리고 생년월일은 오늘 날짜를 넣어보겠습니다. 2024년 9월 22일. 이거는 양력이고요. 음력 생일은 당연히 여길 체크하셔야겠죠. 그리고 윤달이신 분들도 여길 체크해야 되고, 출생시간은 이 문서를 작성한 시간 14시 40분입니다. 이 시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사주가 나왔어요. 비밀이 나왔습니다. 네, 8글자의 비밀. 내가 도대체 누구죠? 자, 나를 나타내는 거는 일간이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 글자가 나예요. 2024년 9월 21일 14시 40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글자가 나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 무토라고 읽습니다. 무토. 그리고 위에 네 글자를 천간, 아래 네 글자를 지지라고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무토가 난데 9월 21일은 무토가 이분이고, 이 천간에 10글자가 있다 그랬죠? 모든 분들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일간이. 그러면은 이 10글자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갑을은 목의 기운입니다. 목. 나무라는 게 아니라 나무의 기운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병정은 화의 기운, 무기는 토의 기운, 경신은 금의 기운, 임계는 수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럼 목화, 토, 금, 수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갑, 병, 무, 경, 임은 양의 글자요. 색깔을 바꿔볼까요? 을, 정, 기, 신, 개는 음의 글자입니다. 기초 강의 2편에 나와 있죠? 양은 강건하고 솔직하고 음은 유순하고 실리를 추구한다고요. 그 특징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모구 기운들 한번 살펴볼까요? 이 간목부터 살펴볼게요. 간목은 양의 글자죠. 목 중에서도 큰 나무를 상징해요. 큰 나무는 끝없이 뻗어나가죠. 그래서 간목의 특징은 리더십이 있다. 스승의 제목이다. 하지만 보수적인 기질이며 종교에 잘 빠지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융통성도 부족하고 사람이 약간 뻣뻣하죠. 또 간목일간 분들은 집안의 첫째가 아니어도 차남 막내여도 장남 역할을 해요. 순수한 면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을목일간, 음글자죠. 역시 목의 기운은 무조건 성장하는 기운이에요. 꽃과 나무 덩쿨을 상징해요. 싹싹하고 부드러워요. 을목일간은. 간목일간은 생각해보면 도끼로 잘려나가지만 을목일간은 도끼로 잘려나갈 수가 없어요. 발로 밟혀도 죽지 않아요. 꽃이니까. 그래서 대체로 간목에 비해서 끈기가 있죠. 그리고 목일간은 대체로 인정이 있다.
다음 화의 기운. 화의 기운 중에서도 이건 병화라 그래요. 양의 글자. 병화는 태양을 상징합니다. 태양 특징이 뭐죠? 첫 번째, 만물을 비춰주죠. 태양으로. 따라서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해요.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신 분들은 자기가 가진 업무적인 특징으로 부각받기를 원해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조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는 게 아니라 병화 일가는 분들은 자기만의 업무적인 특징을 내세우기를 원해요. 이런 특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온 세상을 비추니까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가 있고, 또 태양은 떴다가 지죠. 따라서 성질이 급합니다. 병화일간 조금 강하신 분들이 애인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5분 내 답장이 오지 않는다. 바로 전화가 온다. 그만큼 성질이 급합니다. 감정 조절이 필요하겠죠. 다음 정화일간, 음의 글자죠. 정화일간은 등불, 촛불, 모닥불, 작은 불을 상징해요. 그래서 정화일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 말이 뭐냐? 꺼진 것 같은데 바람이 불어오거나 얇은 나뭇가지가 있으면 다시 타오릅니다. 정화는. 따라서 정화일가들은 뒤끝이 있어요. 하지만 좋은 면은 끈질긴 면이 있어요. 마라토너 이러신 분들은 정화일간이면 잘 달리겠죠? 대체적으로 이 화일간들은 발산을 뜻하기 때문에 성정이 급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내가 무토일간이다. 이건 양이죠. 무토일간은 물상학적으로 큰 산과 평야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사람 자체가 스케일이 크고 중후한 스타일이 많아요. 그럼 스케일이 크고 중후하니까 지휘관 스타일이죠. 하지만 지휘관은 모든 전투 전쟁을 주관합니다. 잔정에 매달리면 안 돼요. 목일간과 다르게 인정이 부족하죠. 어떤 면에서는 부하들을 또 희생시켜야 전쟁에서 이기니까. 전투에는 지더라도 전쟁엔 이겨야 되는 게 무토일간들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무토일간이 직장 상사면 조금 고달파요. 다음 기토일간, 음간이죠. 기토일간은 전원토, 논과 밭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논과 밭을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마음이 편안하죠? 되게. 아니, 논과 밭을 보는데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없잖아요. 응? 그리고 작은 전원토를 뜻하기 때문에 인정이 많아요. 자, 안 좋은 점은 타인을 너무 잘 믿는다. 무속인들이 최고 좋아하는 사주가 신약한 기토일간이에요. 사기꾼들에게 가장 잘 속기도 해요. 이분들을 무속인한테 가면은 제사 지내라. 그러면 1,000,000원 바로 입금하겠죠.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리고 대체로 토일간들은 신앙심이 깊고 성실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 경금, 금의 기운을 한번 볼게요. 경금은 양의 기운이죠. 경금은 물상학적으로 큰 바위를 상징해요. 큰 바위를 생각해보면 일단 안 변하죠. 설악산 흔들바위 몇백 년이 지나도 똑같잖아요. 타인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자기만의 확고한 철학이 있어요. 경금일간들은 확신범으로. 그리고 이 금은 숙살의 기운이죠. 가을이니까 권력계통, 검찰, 경찰, 군인의 경금일간들이 아주 많아요. 자, 다음 신금일간, 금의 기운, 음의 기운이죠. 신금일간은 작은 조약돌이나 보석을 상징합니다. 감수성이 있는데 지나치면 예민하다는 말을 들어요. 신금일간 분들은 병원에 많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분들, 의료계통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다음에는 수의 기운, 임수, 양의 기운이죠. 임수는 바다나 강을 상징합니다. 상상력과 통찰력이 있어서 발명, 창조를 좋아하며 예술과 경향이 있습니다. 서태지가 임수일간 아닌가요? 다음 계수는 음이죠. 수기운인데 계수는 안개나 비,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상징하고요.
일단 개수는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유약하며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일간 분들은 대체적으로 지혜가 뛰어납니다. 따라서 지혜와 상상력이 뛰어나니까 작가, 방송 작가나 이런 창조적인 직업이 맞겠죠. 이 네 글자가 천간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네 글자가 지지. 지지 12글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지는 12글자인데요. 일단 인묘가 목의 기운, 인은 양, 묘목은 사오는 화의 기운이에요. 사화는 오화는 양, 신유는 금의 기운, 신금은 양, 유금은 다음 해자는 수의 기운, 해수는 자수는 양, 진, 술, 축, 미는 토의 기운, 토의 기운은 네 글자죠. 진술은 양의 기운, 축미는 음의 기운이에요. 네 사주에 인신사회가 글자가 많다. 그러면 사람 자체가 생동감이 넘치고 평생 직업이 자주 바뀌어요.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아요. 이런 특징이 있고, 내 지지 글자에 자, 오, 묘, 유가 많다. 그러면 이게 도화 글자거든요. 이성 문제를 조심해야 하고 타인말을 잘 듣지 않고 개성이 뚜렷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내 사주에 진, 술, 축, 미 글자가 토가 많다. 사연이 많거나 착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뭔가 사연이 많아요. 진술, 축미는 축 처져 있고 사람이. 자, 다시 사주를 한번 봅시다. 2024년 9월 21일 14시 40분 태어나신 분들은 이 명을 타고났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편관, 정제, 겁제, 정제, 상관, 비견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걸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외에도 여기서 빠진 게 편인이 빠졌고, 정인이 빠졌고, 식신이 빠졌고, 정관이 빠졌고, 여러 가지가 빠졌는데 이 10가지가 있어요. 이걸 십신이라고 하는데, 십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 사주에 편인이 한두 개 있다. 그러면 이분은 직장일이 최고 좋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게. 왜냐? 이분은 시키는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일 처리를 해요. 일 처리를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능력을 인정받는다. 또한 실용적 학문에 관심이 많다. 대표적인 게 명리겠죠? 근데 편인이 3개 이상 과다하다. 그러면은 부모 복이 없고 독립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복이 없다는 건 주관적인 건데요. 부모가 몇백억 부자라고 해도 1부터 100까지 다 해주면 부모 복이 있겠습니까? 이분은 혼자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내 사주에 정인이 있다. 한두 개. 그러면 인정과 덕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인은 공부하는 힘이죠. 정인이 있다는 건 사람 자체가 교양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정인이 과다하다 3개 이상. 어떤 포부가 없어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뭘 하다가 자꾸 말아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내 사주에 식신이 한두 개 있다. 식신의 가장 큰 특징은 창조적인 힘이에요. 뭔가 만들어내거나 꾸미거나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을 좋아하고요. 전문성이 있다. 식신이. 따라서 뭔가 꾸미는 걸 좋아하니까 음식점, 꽃집, 조경 이런 일을 하신다면 일반인 분들보다 훨씬 좋겠죠. 하지만 식신이 과다하면 단순화해야 돼요. 식신이 과다하신 분들은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D도 하고 E도 하고 뭔가 하는 게 많아요. 한마디로
식신이 과다하신 분 특징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명리도 하고 관상도 보고 타로도 보고 풍수도 해요. 동양학과 관련된 건 다 해요. 하나씩 깨달은 것도 5년 이상이 걸리는데 이 김밥 천국이죠. 특색이 있습니까? 뭘 하나만 잘하면 되죠. 그 제주도 돈까스인가? 야, 연돈같이 돈가스에 최적화되든가 뭘 한 가지를 잘해야지. 대체적으로 어디 철학관 갔는데 명리, 관상, 타로, 풍수 있으면 그냥 나오시면 돼요. 돈이 아까워요. 한 가지만 해야 된다. 식신이 과다하면 너무 관심이 많다. 여러 가지에 이 특징이 있고. 상관, 저는 제 사주에 상관이 없어서 아쉬워요. 상관은 첫 번째 특징, 총명함입니다. 언변이 탁월하든지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쓰든지 자기가 가진 지식을 뿜어내는 힘이 즉각이에요. 따라서 일 처리가 시원시원해요. 그리고 상관은 가장 큰 특징은 또 권위에 도전합니다. 기득권의 썩은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말을 그냥 잘 듣는 성향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상관이 너무 많다. 3개 이상. 내가 너무 똑똑하니까 오만방자해요. 지금 성공 조건 키워드 중 하나는 겸손입니다. 겸손과 선인데 이걸 갖춰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오만방자입니다. 상관이 많으면. 다음, 내 사주에 편관이 한두 개 있다. 무인기질이죠. 도전적인 삶. 한순간 운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에요. all of nothing이죠. 이분들은 그냥 전 재산을 걸어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편관이 한두 개 있으신 분들은. 하지만 편관이 과다하다. 3개 이상. 내가 있는데 여기도 편관은 나를 극하는 기운이거든요. 주체성이 없어지고 움츠려들어요. 사람 자체가. 자신감 없는 성향으로 바뀝니다. 정관은 선비기질, 행정직 공무원이 맞아요. 정관이 있으신 분들은 9급 공무원부터 5급까지 차근차근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안정적이에요. 사람 자체가. 장점이죠. 근데 정관이 과다하다. 3개 이상. 그럼 스스로 본인을 속박해요. 의지가 박약하고. 스스로 속박하는 건 어떤 특징이 있죠? 모험을 하지 않죠. 이분들은. 스스로 속박한다는 게. 여자는 상관없는데 남자는 때론 모험을 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박차고. 이게 좀 부족해서 박력이 없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항상 셔츠에 목 끝까지 잠그고. 이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편재. 식상이 없어도 편재라는 글자가 있으면 표현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민첩함이 있다. 편재가 천간에 투관된 분. 천간은 위에 4글자죠. 이분들은 돈을 시원하게 씁니다. 돈이 있다면 아끼지 않아요. 정복자의 심정적으로 돈을 씁니다. 이분들은. 뭐 누가 밥값 계산할지 모르는 자리에 가도 편재가 투관되신 분이 결제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도박을 조심해야 돼요. 투기성이 강하신 분이다. 내 남자친구가 편재가 투관돼 있다. 휴가 어디 갈 거야? 그럼 정선 아니면 과천에 가져갈 겁니다. 정선은 카지노가 있고 과천은 경마장이 있죠. 뭐 이건 극단적인 예인데요. 그만큼 투기성, 도박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재가 과다하면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도 불법, 합법을 가리지 않아요. 돈이 되는 거는 무조건 하는 성정이에요. 근데 또 요새 시대에는 좋은 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제의 키워드는 근면성실. 그리고 돈을 써도 짠돌이라기보다는 자기 예산, 정해진 돈만 딱딱 쓰는 스타일이에요. 정제이신 분들은 또 맛집 뭐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정제가 과다하다.
3개 이상이면 나약하고 무능합니다. 되게 심심하고. 한번 편재와 정재의 차이점을 더 한번 말씀드리면, 도박을 하러 갔어요. 100만 원을 들고. 정재가 100만 원을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그럼 집에 가요, 바로. 하지만 편재는 100만 원을 모두 잃으면 현금 인출기 가서 200만 원 빼서 다시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비견. 비견이 내사주에 한두 개 있다. 주체성에 강하신 분들이에요. 승부의식도 있고 승부욕도 있고 그런 거죠.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근데 비견이 3개 이상이다. 이건 독립과 오만이에요. 비견이 있다는 거는 내 세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도움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비사회적 성향으로 나타나요. 비견이 많으신 분들은. 따라서 내가 아는 것도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좋아요. 그럼 되게 호감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겁재. 겁재 역시 주체성이 강합니다. 하지만 비견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비견의 주체성은 어떤 회사에서 A라는 프로젝트를 시켰습니다. 그럼 비견은 스스로 연구해서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프로젝트를 해내요. 거의 해내요. 하지만 겁재의 주체성은 본인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자 해요. 아예. 그냥 주체성에 강한 정도가 아니죠. 하지만 이거는 몽상가일 수가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몽상가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세상은 몽상가가 바꾸었으니까. 자기 사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10분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명리 지식을 전파하는데 아주 활력이 됩니다. 이상입니다.